안녕하세요. 어스는 지난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겟아웃을 연출한 조던 필 감독의 신작인데다가 북미에서 일찌감치 굉장한 호평이 쏟아져서 더더욱 기대를 모은 영화입니다. 뭐 그것까진 저도 좋은데 하필이면 이걸 또 리뷰하는데 예고편조차 못쓰게 하는 유니버설이 배급했네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겟아웃을 재밌게 보셔서 이 영화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실망하실 공산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고편을 보신 분이라면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스와 겟아웃의 예고편은 상당히 유사하게 제작됐습니다. 초반에는 평범한 일상을 담은 영화의 한 장면을 길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 기이한 광경으로 흘러가다가 공포로 정점을 찍어버려서 절로 겟아웃을 떠올리며 기대하게 만들지만 두 영화는 이렇게 닮은 것 같으면서도 스타일이 꽤 다릅니다. 제가 겟아웃을 리뷰했을 때 미국의 미스터리 판타지 드라마라고 하면서 환상 특급을 언급했었는데 어스를 보면서도 똑같은 인상을 받긴 했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어스에는 한 가족과 그 가족의 도플갱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를 등장시키는 영화는 꽤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본 드류 베리모어의 영화와 야쿠 셔커지의 영화는 제목부터가 도플갱어고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제시 아이젠버그의 더블 달콤한 악몽이나 드니 빌레브 감독의 에너미도 도플갱어를 소재로 합니다. 이런 면에서 도플갱어라는 소재 자체는 딱히 새로울 건 없으나 어스는 방금 말씀드린 영화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말씀드리면 누군가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그 차이로 인해 어스는 겟아웃에 이어 또 한 번 환상 특급을 떠올리게 하는 기묘한 분위기를 띱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스의 도플갱어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큰 구멍 내지는 오류가 돼버리지만 바로 이런 게 환상 특급이 종종 보여줬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SF와 판타지와 현실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는 덕분에 나오는 특유의 미스터리한 기운이 환상특급이라는 드라마의 정체성과 다름없었죠. 아무래도 지금의 10대와 20대에게는 블랙미러로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블랙미러의 경우는 환상특급에 비해 SF의 향과 맛이 더 강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식자재를 가지고 다른 비율로 만든 음식입니다. 두 드라마 모두 장르와 이야기의 구성에 필요한 요소 중 일부로 SF와 판타지 등을 도입하면서도 절대적인 규칙이나 공식 같은 걸로 삼아 충실하게 따르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질감이나 괴이함을 특징으로 내세우면서 때로는 희한하게, 때로는 음산하게 이야기를 풀어가죠. 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조던 필 감독은 다음 달부터 북미에서 방영하는 환상특급의 새로운 버전에 제작자 겸 진행자로 참여할 만큼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겟아웃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라 새삼스럽지만 어스는 상대적으로 환상특급에 좀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말인즉슨 겟아웃과 달리 어스는 도플갱어라는 소재 때문에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구멍이 상당히 커져버립니다. 겟아웃은 그게 가능하다는 전제 하나만 두고 미스터리 판타지로 풀어가도 문제될 게 없는 영화지만 어스는 그것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왜 해결이 안 되는지는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대번에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우면서도 감상에 뚜렷한 지장은 없었으나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당연히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단지 이런 특징이나 유산을 가진 영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없는 영화라고 하셔도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저도 특정 영화를 보다가 뭐 하나 거슬리면 내내 시시하고 심할 때는 짜증까지 나는 경우가 있으니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바로 그런 것도 누군가의 취향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겟아웃 때문에 주목을 받은 영화라 겟아웃과의 비교를 좀 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두 가지 정도가 어스에게는 개성 내지는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원초적인 재미의 측면에서 볼 때 겟아웃보다는 확실히 약합니다. 어스는 전개도 전개지만 호흡이 느린 편인데다가 연출이 아주 정직합니다. 예컨대 겟아웃은 초반부터 불길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거나 흥미를 유도하지만 어스에는 그런 것도 없거니와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단 어스의 초반부에도 복선이 상당히 많이 깔립니다.
가족끼리 또는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집중해서 들어두시면 조던 필 감독이 각본을 결코 허투루 쓴 게 아니라는 걸 머지않아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겟아웃과 달리 그걸 정직하게 연출하다 보니 긴장하게 만들지도 않고 흥미를 유도하지도 않아서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스가 겟아웃보다 공포영화에 더 가깝지만 공포영화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어스야말로 정통 호러 영화를 계승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둘째는 아마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더 갈리지 않을까 하는데 영화가 아주 모호하고 난해하게 전달됩니다. 겟아웃은 영화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면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어스는 어떤 상징이나 은유 또는 상징이나 은유인 것처럼 보이게 의도한 것만 같은 장치가 많아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건 TMI겠지만 사실 제가 며칠 동안 해외로 출장을 다녀와서 일주일 넘게 영상을 못 올렸는데 가기 전부터 제 주변에서 우상을 먼저 보신 분들이 리뷰 좀 해달라고 하길래 대체 어떤 영화인가 싶어서 귀국하자마자 봤더니 좀 의아하더군요. 절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굳이 리뷰나 해석이 필요한 영화인가 싶었거든요. 그냥 죄송하지만 감독이 자의식 과잉이나 자아도취에 빠져서 별거 아닌 이야기를 괜히 복잡하게 만들려고 용을 썼다는 인상은 받았지만 어려운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차라리 사바가 더 어렵지만 솔직히 두 영화 모두 집중해서 본 후에 하나하나 짜맞추면 이해하기 힘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스는 다릅니다. 보면서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어서 이 영화는 스포일러 리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일단 스스로 웬만큼 이해했다 싶어야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저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구석이 많은 영화에 대해 어떻게 스포일러 리뷰를 할 수 있겠어요. 어스는 참 희한한 게 부분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아직 그걸 하나의 이야기로 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장치를 차용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조던 필 감독이 정확히 의도한 바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읽었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영화를 두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보는 게 감독으로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겟아웃과 달리 모호하게 처리하거나 의문스럽게 남겨둔 게 많은 것 같으니 여러분 각자가 보신 후에 저마다의 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어떤 영화처럼 대사까지 안 들려서 짜증을 더 부채질하는 영화는 아니니까요. 여담이지만 살다 그 영화처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기 힘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냥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지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겟아웃 이상으로 음악이 좋았고 유머가 훨씬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튀거나 억지스럽지 않게 웃기는 솜씨를 보면서 이 영화야말로 조던 필 감독이 자신의 특기를 마음껏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초반부의 연출을 정직하게 가져간 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아마 영화를 재미없게 보신 분들조차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배우들의 연기가 끝내줍니다. 성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누구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굉장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루피타 용도 자신의 이중적이고 대칭적인 두 캐릭터를 환상적으로 소화했지만 저는 특히 에반 알렉스와 샤이디 라이트 조셉의 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렇게 어린애들이 어쩜 그리도 살벌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신기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윈스턴 듀크도 모자람 없이 제 몫을 충분히 했고요. 하지만 감히 가장 노고를 취해주고 싶은 사람은 감독인 조던 필입니다. 겟아웃이 워낙 잘 돼서 두 번째 영화에 대한 부담이 컸을 테니 무리하지 않고 편한 길을 택할 법도 했는데 겟아웃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영화에 도전해서 자신의 영역을 더 넓히는 도전을 이어갔다는 것에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게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깊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 것 같아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처럼 스포일러 리뷰를 하고 싶어진 영화지만 한 번 더 본 후에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재차 가늠해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여러분에게 아주 가벼운 팁을 드리자면 어스는 겟아웃과 달리 인종에 대한 영화는 아닙니다. 감독이 스스로 밝혔으니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사바가 그랬던 것처럼 선과 악을 함부로 나누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 알고 집중해서 보시면 감독이 뭘 얘기하려고 한 건지 조금은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합니다만, 물론 이건 만고 제 생각이니 항상 그랬듯이 참고하시되 여러분이 가진 저마다의 능력을 마음껏 자유롭게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만의 답을 찾으신 분이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